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주요한 굵직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날씨는 더 더워졌는데 6월 초 더위 치고 한여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 조금 더 앞당겨서 하셔야 되겠네요. 증시의 고민과 이번 한 주에 톡톡히 맞이해야 할 주요 이벤트들은 저희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감지수 살펴볼까요? 장중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강보합세로 마감됐는데 코스닥도 750선을 넘어섰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1년 1개월 만에 코스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휴대폰을 열고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통으로 질문으로 같이 꾸려나가는 여의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의 두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점, 또 관전평,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오늘도 저희가 베스트 관전평 선정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 받으셔서 도움 많이 됐다고 들려오면 저희가 더 힘이 나네요. 네, 다 같이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여의도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신 두 분의 전문가를 오늘 월요일 함께합니다. MTNW 곽영훈 전문가와 김동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졌는데 건강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니까요. 자, 증시는 한 주의 시작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곽영훈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약간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화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음봉이 아침에 이렇게 갭상승했다가 또 음봉으로 이렇게 또 끝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을 했다가 이제 음봉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가 좀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2월 24일 요 정도 시점에서 갭 하락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되게 힘겨움을 겪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갭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만큼 또 올라온 상태에서 좀 시장에 여러 가지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사실 좀 그 과열권에 좀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열권의 어떤 매수의 어떤 클라이막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어떤 과열을 해소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고 또 시간 조정이나 횡보로 인한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유입이 됐다는 측면이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우리가 늘 바라는 바고요. 개인들도 6개월 만에 다시 차익 실현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셨는지 다시 또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가는 근심을 타고 오른다라는 경험이 딱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이 코스피는 지난주에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맛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주에 더 불타오를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곽영훈 전문가께서는 지금 조금 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두 번째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 그 짧게 해주세요. 네, 이슈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나 또 이렇게 과열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수가 바로 급락할 가능성은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벌써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면서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신다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재가 충분히 반영됐다. 이제 눈높이를 낮출 때도 됐다라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테고요. 이번 주가 굉장히 주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로컬이 올린 증시, 이제 외국인도 더 들어온다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번 주에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김동섭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외국인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제가. 근데 요 근래 좀 이상한 게 원달러가 내려오는데 또 베이시스가 콘텐코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프로그램 매수도 안 들어오고 현물도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5주 만에 처음으로 매수한 주였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주였는데 시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비차익에서 많이 나와서요. 시장을 좀 눌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한때 2217포인트까지 갔었죠. 근데 2200으로 좀 저항을 맞고 있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2200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선물에 의해서 시장이 리딩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선물로 지난주에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막판에 이익 실현하면 그 이익 실현을 기관이 받고 기관이 받으면 기관은 손해가 났기 때문에 다시 땡겨 올려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조금 달랐어요.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선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들이 3월 16일부터 계속해서 선물을 샀거든요. 그 산 물량이 시장에서 롤오버가 될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익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관은 손실이 점점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술적으로 그 미국장과 국내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어요. 예. 일단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일봉 차트 상으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자리가 2200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시간론적으로 꽉 찬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 요 지점과 요 지점 연결해서 한 선, 그 다음 후행 스팬 연결해서 한 선, 또 과거 요 2019년도 12월 5일부터 연결한 선,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저는 일단 관망 모드로 좀 돌아섰어요. 그런가요? 예, 일단 뭐 상승한다, 뭐 하락한다 이게 아니라 일단 돌파가 돼야지 뭐 방향을 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점부터 계속 상승을 했으니 조금 시장이 내주더라도 확인하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상승 마인드를 시장에 져버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돌파돼서 가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을 한번 봤더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양원의 하단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또 그 자리가 과거의 고점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딱 추세선에 걸려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항도 상당히 많고 일봉에서 단기 목표치가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우리 광영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격적인 행복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가 다우에서도 똑같은 자리에 위치를 가졌어요. 물론 약간 이슈가 달랐죠. 어떤 이슈냐면 고용의 호재라는데 사실 고용의 호재가 거의 거짓말이 돼버렸죠. 통계 오류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랬든 저랬든 국내장과 미국장은 차트상으로 키높이를 이제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점에서 크게 오른 만큼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올라가는
스탠스를 바꾼 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아직 변화에 대해서는 그거 아직도 얘기를 안 아니고 해요. 그러니까 2200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돌파해서 가야지 그때 또 판단할 수 있을 네, 것 그렇죠.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단 판단은 좀 관망 모드.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원라운드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클래스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주식계 마이다스 손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지난주까지 좀 잘 하셨다면 이번 주에도 또 무난하게 지나가셔야 되겠는데 문자 메시지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사항, 이번 주에 시황이나 아니면 뭐 이벤트들도 좋고요. 전문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점 모두 다 받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또 전달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베스트 관점평을 보내주신 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곽영훈 전문가는 이번 주에 첫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이것으로 꼽았네요. 함께 보실까요? 증시의 폭주를 가늠짓는 건 6월의 FMC 그렇습니다. 증시 로켓 상승이 6월 FMC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그만한 어떤 그 이슈에 의해서도 증시가 좀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동섭 전문가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번에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오류가 발생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이제 상승 출발을 했으나 이제 오류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건 이제 국내 증시를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면 네. 그동안에 이제 경제 정상화의 낙관 지속이라든가 최근에 또 미중 간의 마찰이 강화됐다가 둔화되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홍콩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격화됐다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왔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권에 대해서는 뭐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었다라는 미국 정부의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거죠. 어쨌건 뭐 지속적인 경제 재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주 중반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예. 향후에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내년 금리 인상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좀 보는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파월 의장의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현재 글로벌리하게 또 FOMC에서 또 부양 기조를 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부양 기조는 재확인 정도 하고요. 추가적인 부양 조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고 마무리할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주목되는 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관전 대상으로 보시고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점도표의 변화 이런 부분들 파월 의장의 발언, 연준위 위원들의 어떤 시사점 발언 이런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데이터 오류. 이게 과연 정말 순수한 실수였는가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자아내는데요. 미국의 깜짝 고용 보고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왔는데 그게 좀 오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막 크게 내리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단 미국 증시를 보자 이건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시장 예상치는 19%였어요. 실업률이 19%. 네. 사실 지난번 완전 고용을 해서 3.5%였거든요.
근데 19%였고 4월이 13%, 그러니까 14%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기는 13%대 나왔죠. 그러니까 와 이거 줄었다. 뭔가 됐다 이렇게 실험이 했는데 줄었다. 막상 뚜껑을 주말에 보니까 한 3%를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16%. 그러니까 결국 추세적으로는 지금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거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아마 또 해석을 19% 예상보다는 낮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정말 해석의 차이로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럴 수 조정이 있을 것 되네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자, FMC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볼 만한 이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증시 로켓이 될까 하는 가능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FOMC에서 시장을 올리려면 그 실업률 16%대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가적 조치는 나올 만한 게 다 나온 상태거든요. 나올 수 있는 것은 제로 금리가 아닌 그 밑에 마이너스 금리. 유로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이것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파월은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 이것까지는 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강력한 립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점도표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악재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 제로 금리 다시 가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점도표. 점도표라는 건 뭡니까? 이제 금리 인상하는 시점을 연준 의원들이 자기의 그 의견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도표가 나온다는 것은 벌써 기준금리 인상이야?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죠. 기준금리 인상은 뭡니까? 시장의 돈을 다시 풀어두는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점도표가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어떻게 이 악재들을 살짝 피해서 호재를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연준에서도 새로운 부양책을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거야 뭐 양적 완화를 돈을 더 푼다든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재들을 이렇게 잘 피해갔듯이 이번에 FOMC에서도 악재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잘 피해서 이걸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가 이번 FOMC의 관건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파월 의장의 그 발언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중요하게 수익률 곡선이나 또 이번에 점도표도 아주 네. 중요하게 보여진다라고 네. 하고요. 강경훈 전문가님. 예, 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그 뭐 수익률 뭐 곡선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익률 제어 정책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은 항상 열어 놓고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연준의 자산 매입은 뭐 당분간은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 그 FOMC 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뭐 경제 성장이나 물가 전망치, 점도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잘 좀 보시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요즘에 와서 굉장히 빠르게 종목의 어떤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사고 난 뒤에는 주식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좀 목에 좀 차 있는 상태에서 조금 경계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아직까지는 이제 긍정적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으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점검을 각각 다 하시고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 이런 것들 반드시 체크하셔서 시장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수를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관망으로 보신 거지 실제로는 하방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라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얘기해 주시고 만기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또 만기일까지 겹쳐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이번 주를 굉장히 좀 긴장의 한 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예. 하방으로 본다? 사실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100% 하방으로 지금은 확신을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현재는 뭐냐면 추가 상승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잠시 관망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관망에서 내려오는 만약 혹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각도나 하락의 목표치가 나왔을 때 그때는 하방에 대한 정확한 연지를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상방에 대한 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를 제대로 가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걸 확인하는 작업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만기 포지션이 좀 요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네.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콜매도 자리가 있어요. 예. 이제 295까지가 거의 초토화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 콜매도가 전부 다 손실로 가는 상황이었고요. 목요일 날 한번 쭉 내려주면 내려줬다고 금요일 날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 내려오면서 일부를 살려줬어요. 290까지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콜에서 275 콜 매도가 안 빠져나가요. 콜 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뭡니까? 내려간다는 쪽이거든요.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풀어지면 콜로 아무리 먹어도 이 손실을 방어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282하고 280, 270하고 270,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290인데 먼 거리에 있는 풋 매도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매수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차차 얼마까지 다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변동성이 만기쯤에 있을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2215로 시초가 시작했잖아요. 그때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거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오늘 그 지수 다 빼주고 2184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아시겠지만 10포인트를 선물로 10포인트를 한 2, 3일 만에 다 가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주의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번 만기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일부 듭니다. 물론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 포지션 상황으로는 특히 기관이 콜매도에서 손실이 가중돼 있고 선물에서 매도를 해서 가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피할지 그거는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내려오기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번 주에 워낙 굵직한 것들을 앞두고 만기일이나 FOMC.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FOMC를 선정했는데 주간 증시 전망으로 미국 FOMC에 쏠린 눈 과연 2200선을 탈환할 수 있을까가 워낙에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를 2100에서 2190가량으로 보는 걸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같은데요. 또 6월에 FOMC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이벤트로 살펴봤는데 마지막 발언도 드리겠습니다. 뭐 밴드 설정 이렇게 증권사에서 했는데 좀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증권사에서 그렇게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2100에서 2200 정도까지도 또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190이든 2200이든 상당히 이제 경계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FOMC 회의에 대한 점도표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이제 서서히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낮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한 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실적주 그리고 실적이 좋고 재무적 안정성이 있으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의 변화가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슬림하게 접근해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튜브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앞서 시청자 질문 드린 명현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죠. 김동석 전문가님 한마디 주시겠는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요. 시장이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좀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재개가 되고서 실제로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수는 올라오고 있죠. 지수가 올라오니까 연준이 뭐 점도표를 발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연준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뭐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잘못 헛발질하면 시장은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점이 다가왔다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연준에게 이렇게 바라는 점을 얘기하듯, 네, 참 중요한 역할을 가진 이번 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전문가들의 한마디로 화면 위로 정리하고 라운드 2로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을 여시고 문자 메시지 013-3366-8100번으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 나눠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요.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베스트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로 들어가 볼게요. 곽영훈 전문가가 이 주제를 선정해 왔는데요. 선정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주 하반기에 콧노래를 부를까? 사실 그 5G는 많이 얘기를 잦게 해주셨잖아요.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5G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그 지금 뭐 관련된 종목 KMW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RFHIC라든가 기타 관련된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솔리드 이런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6월 달부터 이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의 매출이 일본향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발생하는데 그럼 주가도 이제 곧 더 그렇죠. 같이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본의 뭐 라쿠텐이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뭐 NTT, 도코모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추후에 또 업 된다면은 애드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 매출이 하반기에는 쏟아진다라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련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미 매출은 발생하고 있고 주가가 약할 때 변동성이 있을 때 차분하게 이렇게 모아서 바텀업 P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하반기에 대단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현재 지금 KMW 같은 경우에 차트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뭐 중요한 건 흐름이니까 이 보시면은 좀 길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MW가 지금 그 6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가면은 이 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대표적인 게 KMW인데 더불어서 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 올라오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거죠. 더불어서 아까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이 5G가 이 이제 정부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트래픽 처리하는 IT 인프라가 당연히 필요하고 상반기에는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잘 진행이 됐어요. 실제로 뭐 화웨이나 뭐 ZT가 많이 물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 하반기에 일본 쪽에서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출도 발생하고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쪽은
미국과 인도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내년쯤에는 충분히 이쪽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KMW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좋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네. 안 하고 있는데 네. 매출이 나오고 있고 네. 이제 그 추후를 기대하고 있는 점이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인데 네. 지현근님께서 2분기 이거 실적이 안 좋은데 미리 사서 보초 쓸 필요가 있나요? 실적 발표 시기에도 사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5G 아니더라도 먹을 게 네. 많아서 네. 그쪽으로 수급이 안 몰릴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뭐 다른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남겨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쪽에서 수익을 남기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5G 관련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네트워크 장비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투자자 중에서 성향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좋지 않지만은 좋지 않은 부분이 곧 발표가 되지만은 벌써부터 지금 2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6월 달부터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하반 경기성 확보를 해주고 밑단에서 모으고 오히려 그런 어떤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이거 한번 좀 보시죠. 다산 네트워크스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미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미.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터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주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향 매출이 이제 서서히 이제 또 서서히 발생하고 있고 추후에도 그 부분이 네.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보시고 대응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 하면 되고 나는 그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모아가신다면은 추후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하방이 좀 그렇습니다. 선취매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늘 그런 식으로 해서 좋고, 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좀 예. 탄탄하고 네. 이렇게 기대를 모아가는 시점에서 네.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모아간다면 분명히 하반기에 크게 웃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초병 할 필요 없어요라는 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하고 있는데 김용석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 예전에 그 TV를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LT 해가지고. 그 LT가 4세 통신이거든요. 그거 다음이 지금 5G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LT의 속도에 곱하기 20. 그 다음에 1GB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엄청 빠른 거죠. 그럼 이게 현재 실적이 좋고 안 좋고는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어요. 앞으로 시장 전망, 오늘 혹시 TV에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주도에서 드론으로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드론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 지금 보시면 5G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라든가 IoT 이런 쪽으로 전부 계속 상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적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사실은 방향성은 잘 본 거 맞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방향성적으로는 맞다. 방향성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작년에 좀 많이 뛰어서 올해 좀 힘든 것 뿐이에요. 작년에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KMW하고 오이솔루션을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이게 작년에요. 작년에 10,000원 하던 게 80,000원 갔어요. 그 지금 다시 3파가 나오는 자리는 이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3파가 나오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선취매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뭐냐면 실적이 좋아져서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가는 자리가 될 거다. 오이솔루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작년에 8,900원에 8,600원에 시작해서요. 한 7,500원 정도 시작해서 56,000원. 그러니까 800%. 둘 다 800%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흔들었죠. 지금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딱 실적 시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서야 중요한 위치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확인만 된다면 이게 첫 번째 월봉으로 이게 완파동일 수 있거든요. 1파동.
그럼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올라오는 25일선에서 지지력 테스트 보이고 우상향을 틀면서 우하향 추세선을 벗기려는 노력.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건 딱 실적밖에 없을 것 같다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곽용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취매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현상 가지고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고 선취매라는 그렇죠. 걸 볼 수 있고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네. 선취매라는 쪽에서는 공감을 한다. 공감합니다. 방향성 네. 쪽에서는 공감을 얼마 안 한다. 남았습니다. 불과해봐야 뭐 6월 달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6월 달 지나면 7월 달 그죠? 하반기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기대감이 이제 중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예. 바랍니다. 근데 돌발 질문인데요. 네. 이 통사가 코로나19에 그 5G망 투자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요. 이 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트래픽 증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트래픽 증가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트래픽 증가가 더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년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상반기 이제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이 이제 하반기 이제 초반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네.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흐름입니다. 네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씩 들어볼 텐데요. 그 대표적인 네트워크 관련주라고 하면 그 KMW가 있잖아요. 네. 근데 KMW가 오늘 회사 임원 10만 조 이상 매도 오늘 공시 났다라고 하는 거 또 시청자들이 먼저 또 캐치를 또 해주시네요. 자, 그래서 한마디씩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전문가. 저는 저 네트워크 장비 아까 말씀드리면서 일본 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산 네트워크스 말씀드린 거고 삼성전자 향 대비해서는 대표적인 게 KMW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뭐 매도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님. 내부적인 관계자가 물량을 파는 건 항상 이 종목의 악재로 작용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하반기를 바라본다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 그 악재를 이용해서 주가 내려오면 밑에서 받으면 되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시장은 가야 할 종목들이 가야 하고 또 미래를 여는 성장주는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향후 추이를 주목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추이, 방향성은 맞다. 바닥 걸릴 때 잡아라. 또 통신주로 또 배당을 받고 장비주로 또 묶고 가자라는 또 의견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네트워크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시죠. 네, 날씨가 뜨거워진 만큼 여의도 투자가들의 이번 주의 전략들도 더 뜨겁습니다. 자, 최전방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오늘 종목들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먼저 곽영훈 전문가와 김동석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AS부터 해볼게요.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종목 상담입니다. 먼저 곽영훈 전문가가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건 이오테크닉스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를 해주실 거고 예. 또 문자 메시지로 세틀뱅크와 KM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될까요? 다음에 준비하셔도 돼요. 저희 예. 이제 의견 전달해 드려요. 예.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봐야죠. 제가 기존에 계속해서 우리 또 추천을 좀 했었고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지난번에 ISC 말씀드렸고 아이센스 말씀드렸고 이오테크닉스 한 17% 정도 난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18,700원 정도에서 추천을 드려서 현재까지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유는 다 있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차트 보고 투자하지는 않는다고 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지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지금도 주목하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다. 여기 지금 제가 펴놨죠. 여기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FN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이오테크닉스가 과거부터 전략적 파트너로 해서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윈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스펙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 스펙 상장을 하게 되면 일반 공모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IPO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최대 주주인 그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네. 또 개인이 있는데 이 최대 주주의 투자금 회수, 엑시트라고 하죠. 엑시트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윈텍이 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응용 예. 기기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윈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서로 사업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최대 주주인 이오테크닉스가 엑시트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50%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분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매수해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딱 잡아놓고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 보유를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수익을 추가로 남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오테크닉스 네. 여전히 주목하셔도 좋고 현재 한 뭐 17% 정도 어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서 충분히 수익을 안겨줬지만 지금도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신규로도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 주신 4324님, 4032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AS 계속해드릴게요. 김동석 전문가님, 저희 김동석 전문가 추천해주신 셀트리온 SK 수익 보고 있습니다. 2360님 감사합니다. 저희 셀트리온 한번 점검해드릴게요. 일단은 아직 상승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곧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주라도 어느 가격이 깨지면 무너지면 팔아야 되죠. 그게 24만 7천 원. 일봉에서 보시면 요 위치에서 무너지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다만 이제 주봉에서 보면 현재 N자형 파동이기 때문에 과거 요 고점, 요 자리가 29만 원이에요. 그래서 목표치 29만 원까지 두고 24만 7천 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너지는 라인 지켜지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다. 저희 또 계속 주세요. 그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라운드 3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곽영훈 전문가가 야심차게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추천하신 종목 중에 마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 내려갈지언정 다시 올라오고 차트만 보고 곽영훈 전문가가 추천했을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늘 유행어가 된 것 같이 네, 마치.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의 종목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 바른생활 님께서요. 지금 시청자 의견으로 요즘 종목 추천하기 어렵지요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렵죠. 예. 어렵죠. 자, 예. 그래서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두 글자 3호. 네, 어떤 의견으로 가져오셨어요? 그 제가 되게 그 회원님들을 모시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주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들 다 돈 버셨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좀 차분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 기업을 딱 집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한 일주일 만에 한 15%, 뭐 10%, 20% 걷어가면 좋지 않나요? 왜 그거 싫어하시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3호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지금 현재가 23,500원이거든요.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400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21,400원 안 깨지면 무조건 보유를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부장이 차트만 보고 종목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다 아십니다. 3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회사일까요? 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죠. 이 대림산업이 수주를 받으면은 주택을 짓는 회사가 3호입니다. 3호. 그런데 이 3호가 지금 이제 공시 내용을 좀 펼쳐놨는데 이 3호가 고려개발하고 합병을 합니다. 이 3호는 주택 사업을 하지만은 이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네. 토목 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와 그리고 토목 사업을 하는 회사가 합해져서 대림건설이 됩니다. 대림건설이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최소한 작아지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후에 이제 고려 개발은 거래 정지가 되지만은 3호는 소멸회사가 아니고 피인수회사이기 때문에 인수회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 거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회사가 딱 예. 합해지면은 가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뒤에는 그 큰 회사가 있죠. 대림산업 떡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3호 같은 경우에 재무적 안정성을 뭐 확인시켜드리기는 재무제표 펼치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재무제표 펴 보시면은 현금이 4천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이슈도 있고 현금도 많고 뒤에 떡하니 대림산업이 받치고 있다면 네.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예. 이걸 바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좀 이슈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네.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내일 저희 같이 매수를 해보고요. 목표가 좀 확인하시죠. 27,000원 맞나요? 예, 네. 27,000원 맞고요. 네, 손절가 손절가? 21,400원입니다. 네, 곽영훈 전문가가 이번 주에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입니다. 김도섭 전문가 이 종목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차트는 굉장히 우량주에 해당되고요. 거래량이 좀 적은 건 있지만 충분히 수화가 지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 월봉 차트를 좀 봤는데요.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단계적으로 목표치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트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만한 위치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 주식시장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너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은 이번 주 시작이 조금 불안불안하다 하세요. 그래서 오늘 곽영훈 전문가가 준비한 공개 방송을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불기둥에 솟아오르길 바라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고 제가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기대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현재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곽영훈 전문가와 오늘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는 방법 검색 포털청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가장 먼저 그 사이트가 나오는데 링크를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곽영훈 전문가의 사진을 꼭 클릭해서 들어오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 벌써 여러분들과 작별의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으로 선정된 분은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939님 감사드립니다. 주식 투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클래스 알람까지 해놓고 보신대요. 주식 투자의 등대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곽영훈 전문가와 김동석 전문가가 함께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